네, 안녕하세요. 김영욱입니다. 요즘 어느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삼성전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20만 전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전부 다 AI, 메모리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다면 미국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이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간밤에 또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 전략 자체,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매겼던 관세들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다시 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또 이런 메모리 업계에도 같이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오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면 그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다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4E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생산량 자체도 네,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만큼의 숫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네, 리스크는 줄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와 함께 시장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장과 관련해서 매출도 같이 연동되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주가를 보면 네, 전형적인 네, AI 실적 기반의 회사들의 어떤 주가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꾸준히 올랐고요. 그리고 또 올 초에 한번 주춤했죠. AI 관련한 시장들이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데 이 주춤하는 것도 똑같이 주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2월 달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지문을 보시면 이 관세 리스크 해소 기대감 그리고 AI 실적 기반의 가치 재평가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찍어내는 이 공장을 보통 우리가 팹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걸 찍어내는 공장은 팹, 그리고 남의 거를 대신 찍어주는 공장을 파운드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팹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만이나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물건을 미국으로 도로 가지고 오려면 역시 관세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세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꼭 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만 네, 혜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관세 영향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 네, 똑같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똑같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관세 정책의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반도체 부활의 상징처럼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스 정책의 최대 수혜자이자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이라는 이 회사는 네,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기업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뭐 PC나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들 위주로 네, 생산을 했다면 이제 AI 기업의 그 메모리를 공급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추격자의 입장이었다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네, 투자를 하면서 네, 이제 AI 메모리 시장에 선도자, 다시 말해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위치를 넘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메모리 만들고 패키징하고 뭐 후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삼성전자 안에서 하는 네, 하나의 그 턴키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데 반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반 구조 그리고 또 이것들을 모아서 하는 패키징 공정 이런 것들은 TSMC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협력 구조를 통해서 시장에서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이 미국 본토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이거 아까부터 제가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본토 투자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 생산하는 게 전부 다 동아시아 지역에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반드시 육성해야 될 대표 국가 기업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경쟁력 그리고 또 성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정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이 회사도 굉장히 빠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회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새벽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관세 권한이 재정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대신 또 정치적인 보호막이 균열되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양날의 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도 참지 않았어요. 트럼프도 10%의 국제 관세를 또다시 서명을 하고 그래서 또다시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큰 흐름 자체는 트럼프가 하려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또 그 기조대로 가는 거는 크게 이번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론에 미치는 재무적, 전략적 영향을 보면, 자, 이 긍정적 영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싱가포르, 대만 생산된 칩의 미국 수입 비용이 절감되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미 납부한 관세도 잘못 납부한 거기 때문에 소송이나 혹은 행정 절차를 통해서 다시 리펀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이 그만큼 새로 생기면 새로운 설비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규모를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적 영향을 보면 한국 경쟁사들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등이 역시나 진입 장벽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미국 내 안방 보호 효과 역시 희석되었다. 덕분에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갔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잔존하는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결정이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그냥 확 던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의 글로벌 관세는 또다시 재발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 역시 또 HBM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밀하게 타격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런 중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 내로 모든 기업들을 이전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HBM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핵심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2026년 Q1에 HBM4 양산 및 출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 대비 1분기를 단축시켰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의 사양이 충족되었다. 충족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GPU에 같이 탑재가 되어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중간 단계에 보면 이제 HBM3E의 안정화 단계, 그리고 또 HBM4 준비, 그리고 또 공정을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차근차근 잘하고 있죠. 근데 이 생태계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모델은, 메모리는 마이크론이 만들고, 그리고, 파운드리인 TSMC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설계한 GPU와 같이 이렇게 한 패키지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찍어내고, 파운드리 영역하고, 다음에 패키징까지, 하나의 공장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원스톱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할 때 외부 기술이나 아니면 외부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네, 효율성 그리고 또 비용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실적 자체는 굉장히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2026년 생산될 예정인 아직 찍어낸 것도 아니고요. 생산될 예정인 HBM의 생산 물량이 전량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2027년 거는 지금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시장 점유율 목표도 현재 21%에서 23%에서 네, 훨씬 더 키워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연도 설비 투자 집행을 한다. 요게 약 27조 원 정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투자하고 하고 있는데 이 투자의 적정성을 따지는 건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이 찍어내면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시장이 싹 바뀌면 이 설비 투자가 전부 다 재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설비들은 또 감가상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보다 너무 앞질러서 갈 수는 없고 또 너무 뒤처져서 갈 수도 없고 해서 설비 투자의 적정성을 맞추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일단은 이 마이크론이라는 이 회사는 2026년도 하반기에 실제 수율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리고 또 엔비디아 루빈하고 점유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네,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 환급이 되느냐, 관세가 아무래도 환급되면 투자를 하기가 좀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미국에 있는 이 회사인데요. 네, 메모리 패권에 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네, 보통 시장이 두 개 때보다는 세 개일 때가 훨씬 더 밸런스도 맞고 시장 자체가 탄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이어서 마이크론까지 진압해서 네, 세 가지 축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을 빨리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삼성전자도 있고요. 마이크론도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회사들이 네, 잘 성장해서 AI 시장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